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가 세계적으로도 미국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서운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내내 트럼프 뉴스만 보면서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 말에 따르면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요청해 왔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미국의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들이 압박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각 국마다 상호 관세 비율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최대 54%에 달하는 고유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중심 국가들의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보면 한국, 일본, 유럽 경우에 이제 주요 수출국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협상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자 협상을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다자 무역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도 사실 그 일부 합의를 이룬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트럼프 정부 때 그래서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좀 낮출 수 있는 기대감을 각국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하는 게 각 그 미국하고 상대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국가들이 그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좀 들어주고 관세를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트럼프의 계산대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들, 뭐 유럽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중국이 이럴 것 같은데 중국은 강경책을 선택했어요. 미중 무역 분쟁 더 격화될 가능성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지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그 갈등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4월 9일 날부터 그 상호 관세에 부과한 거를 미국이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 그 조치로 그 히토류 7종의 대미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이 히토류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나 배터리 또 전기차 이런 거를 만들 때 굉장히 필수 재료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특히 이제 그 국방부의 경우에는 히토류를 그 전략적 필수 자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4월 10일부터 시행해서 미국에 대해서 대미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 들어가 있는 이 히토류를 그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들, 그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데 생산 차질을 굉장히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도 부과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34%의 관세를 4월 10일부터 추가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1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에다가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관리 목록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제품 생산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이거 결국은 경영 불확실성을 굉장히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히토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히토류 부분은 공급망을 중국이 꽉 쥐고 있다 보니까 굉장한 무기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럴 때 일기 때도 겪었던 문제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은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같은 나라들은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수출 시장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서로 관세를 높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자동차, 뭐 배터리 등 핵심 수출 품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출 부분에 좀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그 국가고 경제 성장률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률의 둔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첨단 산업 부분의 생산 비용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소재나 부품을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생산 비용에
중간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질 예. 가능성이 커서 가격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기업의 이윤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렇게 예. 되면은 좀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겠네요.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고 예.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기업들에게 환 리스크 이슈를 또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갖고 갈 가능성도 큽니다. 항상 이 고래 싸움에 우리가 네. 등이 터지는 상황이 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중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유럽연합 쪽의 반응은 약간 중국이랑 또 다른 네. 것 같아요. 지금 대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두 가지 예. 이 방향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추가적으로 관세 매기겠다라고 예. 해서 약 28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경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미국은 더 강경하게 예. 그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할 거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품들이 특히 유럽산 와인이나 아니면 주류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유럽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아.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 예측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죠. 하나는 보복 관세 부과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웬만하면 협상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외교적인 해결을 통해서 좀 이 보복 관세 일부 시행을 중단하거나 좀 예. 연기시키는 부분에다가 시간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완전히 강경 일변도로 가지 네, 않는. 약간 균형적인 예. 전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게 굉장히 큰 잡음을 낳으면서요. 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마찰음들이 많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데 관세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면서 네. 또 어떤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요. 네. 그리고 정부 효율부에서 사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왜 이런 걸로 보십니까? 일단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 이게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를 네. 시키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이게 일단 빠졌죠. 뭐 그 지난주에 예. 관세 정책 발표 후에 테슬라 주가가 한 주간에 예. 그 주가 포함된 일주간에 약 36%가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니까 딱 네. 보이는데 네, 뭐 최고점에 36점. 비해서는 절반 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이게 예.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가 약 20%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네네. 크게 하락을 했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주가가 예. 더 떨어질 거다. 목표를 43% 하향을 굉장히 조정을 했어요. 친 테슬라적인 멘트를 많이 하셨던 왜냐하면 분인데. 예. 이게 그 핵심 부품과 배터리 재료를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예, 예. 있어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관세 부담이 굉장히 커서 수익성 악화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히토류가 그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출 통제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브랜드 네임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렇죠. 그 예. 방향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같다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가 예, 더 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 효율화라고 하는 우리가 DOG 그 예, 예, 수장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DOG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정부 지출을 좀 삭감을 네, 하고 예. 그 다음에 관료주의 축소를 좀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 연방 일자리 감축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한 비판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뭐 DC랑 주요 그 도시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네. 핸즈오프 시위가 열렸죠. 지금 저 시위도 지금 열리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주가에 그리고 DOG 운용에 따른 논란 이런 것 네. 때문에 또 테슬라 이제 비즈니스 역량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더 커지고 예, 있다라고 예,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물러나서 테슬라 경영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네. 해볼까요? 네.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 이틀 사이에 미국의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시가총액이 1경 원이 증발했더라고요. 네. 연봉으로 치면은 10,000년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아니면은 뭐 저가 매수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접근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무역 이제 관세 부과한 거가 실제로 4월 9일부터 이제 실시가 되잖아요. 예, 예. 그 사이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이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에 기업들의 이익에 좀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예,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서 예.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네, 시장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예. 그 미국의 3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예. 되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 날 3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증시와 연준의 정책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0.1% 포인트 정도 상승할 걸로 예.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의 그 3월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행사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예.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가 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물가 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슬슬 영향을 받을 때가 네. 됐으니까 주목해 네.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스타트 경제는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